잘 오셨습니다. 저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단지이고요. 이 지식산업센터 단지 안에 있는 하우스디 스마트밸리가 제가 일하는 곳인데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서 3D 프린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넓지는 않은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노트북들을 구비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폴딩도어 안쪽에 이제 3D 프린터가 6대가 있는데요. 그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출력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사무실은 이제 3D 프린팅 실을 별도로 이렇게 밀폐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소리나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밖으로 나오지가 않고요. 3D 프린팅 사업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3D 프린팅 자체를 직접 해서 판매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저한테 디자인 의뢰를 하셔가지고 디자인부터 출력까지 제가 다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D 프린팅을 사용하게 되면은 과잉 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TV 리모컨 거치대가 필요했거든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일에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 수백 수천 개를 만들어야지 이거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게 되니까 이거 하나만 내가 필요한 리모컨 한 개에 대한 거치대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를 줄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 소비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류 운송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인도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 그 인도에서 전 세계인을 위한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고 전 세계로 그걸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행기나 배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비행기나 배가 그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쓰게 돼요. 근데 석유를 쓰면서 이 비행기와 배가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죠. 이러한 어떤 온실가스는 지금 현재 지구 환경의 기후 문제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류 운송을 아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실가스의 문제를 좀 덜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산 거점을 인도나 중국 이렇게 멀리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3D 프린팅 출력소를 우리 동네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 집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딱 찾아서 곧바로 필요한 개수만큼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3D 프린팅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 문제를 많이 걱정하는 3D 프린터 업계에서는 당연히 사용하는 재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은 석유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 석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옥수수 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분해가 됩니다. 생분해가 된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이죠. 썩으니까 이것은 환경 문제를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친환경 재료로 만들도록 우리 3D 프린팅 업계에서는 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당연히 이제 기계 부품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은 보통은 이제 금속과 플라스틱의 어떤 혼합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그런 기계 부품들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케이스, 하우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플라스틱으로 기존에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쉽게 3D 프린터가 사용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 재료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직업으로 만일에 3D 모델링이 어디에 많이 활용될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각광받는 것이 이제 항공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분야에 적합한데 이제 항공산업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많은 대수를 만들지 않으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분야들, 개수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분야들, 그런 분야들에서 이제 아주 각광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디지털 제조로 구하는 지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제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번 어떤 결과물을 얻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로 한번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고쳐보고 또 고쳐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한 번 만들어보고 두 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수정을 한 끝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신음하는 이 지구, 정말 주인을 못 찾는 재고로 완전 꽉꽉 차 있는 이 지구를 어떤 3D 프린팅을 통해서 구하고 싶습니다. PLA에서 L은 락틱이라고 해서 당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성분, 옥수수에 있는 당의 성분을 추출을 해서 이제 만든 재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간단히 말해서 옥수수로 만든 필라멘트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석유의 부산물이 아니라 옥수수를 98%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ABS라는 소재는 아주 매끈매끈한 느낌의 이제 플라스틱인데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보는 소재예요. 무슨 대야 같은 거, 집에서 쓰는 어떤 바가지 같은 거, 그런 걸 만들 때 이제 ABS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환경에서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얘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면은 해로운 그런 발암물질을 배출한다는 거죠. 스티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재료가 가장 대표적인 3D 프린팅을 할 때 쓰는 재료예요. 이제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반드시 밀폐형의 제품을 사용하시라, 그것이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가 잘 통하는, 외기의 바람이 들어와서 안에 공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기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표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PLA가 아닌 ABS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BS 소재는 다루기도 쉽고 표면도 훨씬 더 매끈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소재인데요. 이 ABS에서 마지막에 S가 스티렌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ABS를 이용하는 동안 나온단 말이죠. 특히 가열했을 때 이거는 많이 밖으로 VOC 형태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건 흡입을 하게 되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나는 딱 세팅만 해놓고 그 공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 있는 공간은 닫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걸 먼저 싹 창문을 다 열고, 만약에 환기 시설이 있으면 환기팬을 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출력물을 꺼내고, 그리고 출력하는 동안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ABS가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소재를 쓸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프린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줄기세포하고 접목이 되어서 이제 사람의 몸에서 이제 어떤 잉크를 얻어내가지고 그거를 바로 3D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신경, 혈관 이런 쪽에 이제 3D 프린팅, 왜냐면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떤 신경 조직이든 뭐가 됐든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하나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형태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고,
또 다른 예는 자동차의 예인데요. 자동차를 완전한 그 전체 차체를 서로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프린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립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주 생생한 그 강아지 털의 느낌을 3D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주 털을 짧게 깎은 우리 강아지는 만든 적이 있는데 그 털의 그 생동감 있는 그 느낌을 3D 프린터로 좀 다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D 프린터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게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간이 떠버리면 그 안을 다른 걸로 메꾸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원하는 물체만을 온전하게 얻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많이 보면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X, Y, Z의 값을 막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런 3D 프린터가 나온다면은 정말 멋지겠다. 상상 속의 3D 프린터이겠죠, 현재로서는. 근데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혼자 일할 때의 장점은요, 누군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정말 사소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없는 거죠. 오로지 나와 내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때 이제 몸은 하나인데 이제 동시에 해야 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고객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너무 늦지 않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취미를 직업으로 가졌다고 할 정도로 저는 이제 3D 프린팅 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목공도 하고 재봉도 하고 뭐 전자부품 조립하고 이런 것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취미와 지금 직업이 같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취미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SF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보통 사람들처럼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뭐 여행 가고 뭐 그런 것들을 즐겨 합니다. 진로 혹은 뭐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을 할 때에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때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전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주위에서 되게 좋은 직업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라고 하는 걸로 나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고 그 옷에 내가 몸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정말 가장 좋아하는 거,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냈을 때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가, 그래서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지금 만나질 못하고 있는데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서 우리 같이 만나서 즐겁게 모델링하고 프린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